그러니까 이게 각자 길이 틀리는 거거든요. 근데 예체능은 뭐냐면 이걸 다 짬뽕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결국은 지가 원하는 걸 하는 학생들 치고 끝이 안 좋은 학생이 없더라. 저는 그거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지금부터 우리 학생이 의대를 가면 행복해지겠지? 행복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야 또 행복한 학생들이 있어요. 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왜냐면 지금 이제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고등학교 가면 내신도 신경 써야 되고 막 저거든. 이쪽에서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는데 이제 학생에게 이제 다중지능검사도 하고 뭐 이래 갖가지 인터뷰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이 학생은 철저하게 인문형 해봤자 경영경제까지 갈 수 있는 그 라인이었어요. 적성상.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죠. 아, 이 학생 그냥 외고 가는 게 좋은데 그랬더니 이 학생 외고가 싫대. 왜 외고가 싫어? 그랬더니 제2외국어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 지역이 일반고로 갔어요. 근데 일반고로 1학년 딱 들어가는 순간에 얘가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나는 대학에 대자 불리는데도 잘 못 갈 거야. 왜? 이 학생이 중3 성적을 보면 거의 그러니까 30명이 있었다 치면 15등, 20등 이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좋은 대학 가기 힘들다는 거 본인도 너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심을 했냐면 내가 이 고등학교를 좀 내신이 쉬운 학교로 갔어요. 이 지역에서도 왜 내신이 쉬운 학교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 있잖아요. 그쪽으로 간 거예요. 내가 거기서 내신이라도 딸 거야. 그래서 이 학생이 예전에는 공부 그렇게 뭐 안 했거든요. 좀 설렁설렁 했거든요. 편안한 마음으로 했는데, 야, 얘가 고1 돼서 애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새벽 5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몇 시에 자냐면 12시에서 1시 사이 자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또렷또렷하게 해가지고 전교 1등으로 자기 학교 제일 먼저 출근하는 거예요. 출근. 그래서 걔가 생각한 게 뭐냐면 자기는 의대를 가야 되겠대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한의대를 가야 되겠대. 그 메디컬은 좀 어려운 것 같아. 자기가 생각해도. 근데 한의대는 이게 인문적인 게 좀 같이 섞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와, 너무 좋은 생각인데. 넌 솔직히 말해 수학도 안 했는데 그 한의대도 어렵거든. 내가 그랬어요. 아, 그랬더니 무조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을 새 빠지게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떨어집니다. 아, 3년 그 정도 했다고 붙을 것 같으면 의대라고 이 난리를 치지도 않아요. 당연히 떨어지는 거 재수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앞에 M자 들어가는 그 학원에 가가지고 막 열심히 재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재수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 한의대도 생각보다 힘들구나. 이 잘하는 놈들이 너무 많네. 근데 얘가 왜 자꾸 의대를 가고 그다음에 이쪽 이과로 옮긴 게 뭐냐면 아빠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물질 S그룹에 다녔는데 거기서 고생하는 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명퇴 걱정하고 막 지금 아버님도 그러신가? 막 그래서 이공계를 봤더니 이것들이 그런 걱정을 안 하는 거야. 특히 의대는. 나는 아빠 따라가 절대 경영학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의대를 축자 찾아가겠다는 거야. 그 나중에 보니까 의대는 너무 벽이 높아. 내가 재수가 아니라 삼수 사수에도 뭐 들어가기 힘들 것 같아. 방향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때 큰 공이 떴잖아요. 지금도 뜨고 있는데 큰 공 보니까 또 인문, 이공 같이 융합이잖아요. 이게 큰 공으로 바꾼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뭐 학교 이름은 그렇지만 6개 대학에 큰 공으로 갔어요. 그럼 걔는 완전히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6개 대학이에요. 그죠?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한테 어디든 큰 공이 다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와, 제가 보기에는 얘는 어느 정도 레벨에 가면 딱 맞냐면 우리가 말하는 건동, 홍숙 밑에 가면 딱 맞아요. 그 레벨도 가면 진짜 잘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한 단계, 두 단계를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잘해야 중경외시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성상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머님, 제가 말씀드린 게 뭔 줄 아세요?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 축자사자 4년을 공부하는 거예요. 축자사자 진짜. 근데 어머님도 그거 아시나요? 수능이 한국교육평가원장 처음에 초대를 지내신 분이 서울대 모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수능 체제를 만들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수능 체제는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만든 시험이지 이걸 가지고 학생의 최우수성을 판별할 수는 없다. 이 구조를 가지고. 원래 그렇게 만든 디자인이 지금의 수능이에요. 옛날에 학력고사라고 그러죠. 수능은 그 구조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수능을 가지고 정시로 100%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의 변형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게 이제 제가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한테 이제도 이 단어를 썼지만 accumulation of knowledge다. 지식의 축적에 비례해서 수능 성적이 나오게 돼 있다 내가 얘기를 했어요. 네가 지금 중3이지? 지금 네가 지금부터 스타트 중3부터 해가지고 고3까지의 지식의 축적
이게 수능 성적이야 하나요. 그래서. 근데 어떤 학생은 초6부터 지식을 축적해. 지금 강남은 초3부터 축적을 하잖아요. 어떻게 걔들하고 비교를 하냐고요. 초3, 초4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식을 고3까지 축적한 학생하고 중3부터 시작해서 축적한 학생하고 수능으로 하면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과 중에도 그런 학생이 있을 거예요. 그 학생들은 어디로 가야 돼? 수시에 강한 학교로 가야 되는 거예요. 수시가 뭐죠? 논술이 아니고 학생부 교과 내신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에 강한 학교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학교가 어디냐는 거죠. 그 학교가. 학종은 내신을 꼽고요. 이 사례가 민사고 사례입니다. 그죠? 이 박하식 전 민사고 교감 선생이 처음에 민사고 1기로 스카웃돼서 현대고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왔어요. 초대 교감으로. 그래서 와서 보니 이 학교가 30명을 뽑았는데 전액 장학생이에요. 처음에 민사고는 몇 년 동안 전액 장학금이었어요. 수업료 하나도 안 냈어요. 기숙사비 다 공짜였었거든요. 왔는데 30명을 전국에서 뽑았는데 19명이 도망간 거예요. 왜 도망갔게? 내신이 안 나오는 거야. 아, 전국에 전부 자기 학교 1등 애들만 뽑았으니 내신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박효원 선생님이 생각해 보니까 얘네들은 국내대학 가면 안 되겠다. 왜냐면 교육과정도 뭐 그렇고 이 민사고의 설립 자체가 국제적인 인재를 만드는 건데 우리가 왜 서울대에 집착을 하지?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점을 어느 쪽으로 완전히 바꿨냐면 해외대학 포커스로 바꿨어요. 근데 해외대학은 다 아시죠? 학생부 종합이 아니라 입학사정관제예요. 입학사정관제하고 학생부 종합하고는 완전히 틀린 구조입니다. 입학사정관제는 뭐죠? 어머님 자제분이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의 컴퓨터공학과나 아니면 메디컬 쪽이나 아니면 다른 쪽의 인문사회 계열에 지원을 어플라이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이제 하버드에 가서 면접을 보질 않아요. 그럼 면접을 어떻게 보지? 면접관이 우리나라로 와요. 근데 하버드 아무나 지원하나요? 보통 보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하버드 총동창회가 우리나라 한국 지부가 있어요. 그 지부의 총동창회 의장이 또 사인회가 레코멘데이션 레터를 날리면 또 그 학생도 인터뷰를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뭐 호텔이나 어떤 쪽에 가서 자리를 잡아요. 그럼 그 입학사정관이 우리나라 비행기 타고 와서 뭐 지원하는 학생들 몇 명 있겠죠, 그죠? 2시간씩 면접을 하고. 자기가 유리한 자료 다 들고 와도 돼요. 다 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미주알, 고주알, 하버드 들어간 학생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하버드에서 이제 LA 쪽에서 들어간 학생이 있는데, 학생이 이제 되게, 아빠가 알코올에다가 또 엄마는 가출하셨고, 그래서 본인은 홈리스 했어요. 집에 없는 거야, 얘가. 아빠는 술이 취하셔가지고 맨날 얘를 안 돌보는 거야. 그래서 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 알코올성 침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공원에서 거의 노숙하다시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 근처 목사님이 얘가 너무 불쌍하니까 그 애를 쉘터에 들고 와서 이제 자기 그쪽에서 그냥 돌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이제 쉘터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사회통합전형이에요. 그렇죠? 서울대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는 계층이 따로 있어요. 일반 전형이 아니라 사회통합전형에 이게 경제, 즉 그쪽 사유로 들어가요. 그죠? 극빈자 이쪽으로 해서. 그래서 쉽게 들어가요. 진짜. 근데 하버드의 기준은 어떠냐면 그 전형의 구분이 없어요. 그냥 똑같은 거야. 하버드의 기준은 뭐냐면 그래, 내가 너 인정한다. 환경이 안 좋았던 거. 홈리스. 그래, 아빠는 뭐 알코올에다가 엄마는 가출하셨고 그래서 네가 쉘터에서 어렵게 뭐 쉘터에 뭔 돈이 있겠어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네가 뭐 가해를 했겠어, 뭘. 다 이해를 해. 그러나 우리 학교는 뭐다. 우리 학교는 스탠다드가 있거든. 내신이 무조건 우리식으로 1등급이 나와야 돼. 기본 전제 조건이. 근데 너 1등급 아니잖아. 그게 너의 환경적인 건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1등이에요. 미국에서 1등은 좀 쉬워요, 그죠? 왜냐면 절대 등급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GPA 4.0 만점에 4.0이 나오기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얘가 사회봉사활동을 엄청 많이, 왜? 목사님 그쪽에 있으니까. 거기다 보니까 또 자기 같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펀드레이징을 했어요. 기금을 모으기 시작한 거야. 방송 매체에 출연하면서. 그래서 그거 펀드레이징 하기 시작하고 그걸 쫙 해서 하버드에 냈어요. 그랬더니 합격을 시켰어요. 박교감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민사고는 특이해. 그걸 학교에서 만들어 보자. 미국의 브롱스 과학고등학교보다 우리 학교가 낫다는 걸 보여주자. 만든 거예요. 프로그램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없는 교육과정 프로그램들이 엄청 학교 교과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봉사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게 다 들어갔는데 애들이 놀랍게도 거의 50% 이상이 아이비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뉴욕타임스에 막 게스트 특필되고 막 그랬죠. 아니 한국의 조그만 학교가 아이비리그를 썰었네. 왜냐면 1, 2, 3기가 계속 아이비리그 썰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학종이라는 개념이 나중에 보니까 GPA 4.0 만점에 4.0이라는 게 1등급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서울대가 학생부 종합 옛날에 입학사정관지를 어느 쪽에서 들고 하냐면 아이비리그의 모 대학에서 돈을 주고 사왔어요. 그 원형 모델을 수백만 달러를 주고 사왔어요. 거기에 계산하는 거 털이 있거든요. 우리 식으로. 그걸 이제 사온 거예요, 프로그램을. 그래서 우리 식으로 맞게 변형시킨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뭐예요? 목동의 학생들이, 강남의 학생들이 아프리카로 해외 봉사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막 서울대에서 입학사정관제니까 입학사정관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합격을 시키는 게 입학사정관제예요. 그래서 입학사정관이 굉장히 몸값이 비싸요. 원래 몸값이 이게 7천에서 1억 사이 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그 10년 전에 입학사정관 7천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이 몸값을 감당을 못해. 그래서 교육부에 우리한테 재정적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돈을 받은 거예요, 걔네들이. 근데 요즘 학생부 종합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몸값 높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어디로 왔어요? 강남에 이쪽으로 오시기도 하고 대학 쪽으로 많이 빠지셨어요. 대학의 교수로, 연구교수로. 자, 어쨌든 간에 이 해외대학 진학을 위해서 만든 민사고의 틀이 어느 학교를 갔냐면 어느 학교를 갔냐면 고등학교에서 이걸 본따서 만든 학교가 하나고예요. 하나고 만들었나? 그 다음에 외대부고, 그 다음에 또 어느 학교에서 만들었겠어요? 이 선생님이, 이 박하식 교감 선생님이 처음에 있었던 학교가 현대고등학교였어요. 그래서 현대고가 지금도 수시는 잘해요. 그 현대고의 수시의 틀을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민사고로 가셨거든요. 유명해가지고. 평교사에서 교감으로 바로 뛰어서 간 거예요. 그러고 갔더니 이 사람이 또 어디로 갔냐면 외대부고로 갔어요. 외대부고로 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경기외고로 간 거예요. 경기외고로 가서 최종적으로 어디서 작년 12월에 퇴직하셨냐면 충남 삼성고에 가서 퇴직하신 거예요. 충남 삼성고가 지금 진학 실적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현대하고 민사고 있을 때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이 유명하신 선생님이 두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어디로 갔냐면 한 분은 북일고 교장으로 갔고요. 한 분은 김천고 교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북일고하고 김천고가 학종에서 뛰어나요. 같이 연구했던 사람이거든. 같이 틀을 만든 거예요. 그 두 개 학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국제반이 예전에 다 있었다는 거. 그래서 어머님들이 히스토리를 아셔야 돼요. 저 학교가 괜히 강해지지는 않았을 거야 하는 거죠. 하늘고 어느 학교를 모델링을 했죠? 하나고.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하늘고, 하나고. 그 다음에 하나고 강당을 건축한 분이 어느 학교 건물을 만들었겠어요? 하늘고. 분위기도 비슷해요. 두 학교가 들어가면. 그래서 이게 제가 5대 전국군 자사고라고 얘기하는데 이 중에 특이한 학교가 딱 하나가 어디냐면 상상고인 거예요. 상상고만큼은 왜? 의대를 가겠다는 애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거기는 정시로 70%가 의대를 가요. 그래도 상상고에 내신이 3.0에서 3.5 사이면 학생부 종합으로 어느 학교를 가냐면 얘네들이 중대, 경희대, 한양대를 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학사정관이 이제 조국 사태 뭐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으니까 이제 뭐 철저하게 학생부로 바뀌었는데 그 중심으로 바뀌고 올해 또 바뀌는 거예요. 올해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말 많은 항목들을 전부 미반영 이런 식으로 다 없애고 자소서도 폐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자소서는 폐지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챗 GPT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쫙 뿌리면 내가 했던 사항을 다 입력을 하면 야, 네가 그 예를 들면 제가 서울대 학생부 종합의 그 평가 기준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그 챗 GPT에 알려주고 그러니까 알려줄 필요도 없죠. 걔가 그거 자료를 서치해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서울대에 맞게 내가 서울대 예를 들면 원하는 게 서울대 의예과거든. 그러니까 서울대 의예과에 맞게 자소서 한번 써봐. 그럼 걔가 또 기가 막히게 쓸 거예요. 그래서 자소서가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고등학교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머리 좋으신 우리 학부모님들이 갑자기 생각이 딱 그렇게 그러면 예를 들면 하나고 갈 때 자소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외대고 갈 때 그럼 그냥 자소서 챗 GPT에 탁 들어가가지고 그냥 얘가 했던 수상 뭐 그 다음에 쭉 입력해서 넣으면 나오지 않을까? 나옵니다. 나와요, 틀림없이. 근사한 자소서가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1500자 이내로 써라라고 제안을 걸었을 때 근데 그게 이제 영어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그거 다시 한글로 번역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면접에서 걸리는 거예요. 서울대는 1단계 합격이 있고 2단계가 있잖아요. 1단계는 서류 심사를 해요. 서류 평가. 그 서류 평가가 뭐냐면 옛날에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가 들어갔다는 얘기거죠. 추천서는 없어졌으니까. 근데 이제 이 중에 자기소개서가 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철저하게 학생부로만 가는 건데 그럼 이 학생부 기재를 누가 해주냐는 거예요. 학교에 있는 교육과정은 누가 짜냐는 거예요. 이걸 누가 짜죠? 이쪽은 학교에서 짜요. 거의 학교에서 노선을 정해놨어요. 아, 네가 의대를 가고 싶어? 그럼 이 과목 이거. 그래, 네가 공대를 가고 싶어? 이거. 거의 진로 노선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걸 학생한테 자율권을 주는 학교가 아까 말씀드렸던 민사고, 하나고, 외대부고 이 학교들이 대표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를 보고 있으면 학생의 개성이 다 뚜렷하게 나타나요. 왜? 학교에서 진로를 안 정해줘요. 지가 커리를 짜는 거예요. 지가 커리큘럼을. 그러니까 뭐죠? 자율성이 100% 있어야 된다. 어머님 우리 애를 외대 보고 보내고 싶고 왜? 외대 보고는 의대도 많이 보내고 그 다음 서울대 공대도 많이 보내고 그 다음 국제외교도 많이 보내고 지금 이상적인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학교에 가면 교육과정이 지가 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3에 고등학교 올라갈 때 보는 게 뭐죠? 1단계가 내신이고 2단계가 자기소개서 베이스로 한 면접이에요. 외대부고는. 그럼 자기소개서를 내가 그 정도 심화 있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외대부가 합격 요구가. 근데 그게 없으면 얘는 면접에서 다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외대부고 자소서는 챗GPT가 아니라 챗GPT 할아버지가 써줘도 지가 쓴 게 아니면 통과를 못해요. 하나고는 이 두 개의 중간점이에요. 내신과 면접의 딱 중간점. 그래서 생기부를 일단은 걔네들은 봐요. 그래서 하나고는 서류 성적이 20점이 들어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원제를 묻겠다는 거예요. 원제를 끝까지 추궁해요. 교회에서 말하는 원제가 있잖아요. 원제가 뭐죠? 내가 아담의 자손이라는 게 원제예요. 태어난 것 자체가 제약이잖아요.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한 너희 조상 때문에 네가 잘못됐다라는 게 원죄설이잖아요. 하나고는 그래요. 네가 1, 2학년 때 노른 걸 지금 나더러 어쩌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고는 생각보다 그 면에 있어서 엄격합니다. 어떤 식이냐면 우리는 올고도 내를 선발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고는 우리 목동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학교예요. 우리 이쪽을 제외하면 그 학교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3개 학교에서 1명 정도 들어가는 꼴이에요. 우리는 몇 명씩 들어가죠? 보통 한 학교에서 4명, 5명 들어가거든요. 와, 이번에 조졌다 그러면 3명 들어가요. 그러니까 최소 베이스가 학교에서 3명 정도는 보낸다는 얘기예요. 한 학교당. 그럼 여기에 8개 학교라고 했을 때 38, 24, 23명은 무조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강남은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강남은 20% 룰이 있어요. 정원에 20% 이상을 초과 못 시킨다. 다 놔두면 얘네들 편해지 뭐. 대원외고 그렇잖아요. 민사고도 그래요. 민사고도 서울 지역 학생 그중에 강남 비율이 거의 50%예요. 그 다음 대원외고는 50% 넘어가요. 왜? 타 지역에서 못 오잖아요. 서울 지역에서 뽑다 보니까 대원외고라고 해서 뭐 상계동, 중계동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 거의 50%가 강남이죠, 강남. 그러니까 학교마다 어머님들이 요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부터 예를 들면 그래 내가 수시 학생부 종합 좋아하는 그쪽으로 보내겠어. 아니면 상상고에 보내서 같이 얘가 수시에 3.0이라도 해서 한양대 의대라도 보내보겠어. 이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부터 거기에 맞게 뭔가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외고를 생각하시는 어머님들, 국제고 생각하시는 어머님, 인문계 성향의 어머님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쪽 일반고에 가는 것은 내가 굉장히 크게 불리한 점을 안고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쪽에 일반고에 가서 내가 내신을 일단 생각하실 거잖아요. 학생부 종합이라도 내신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내신에서 고대에서 2.0 미치면 거의 못 들어가잖아요. 2.0 이상 나와버리면. 일반고 기준으로 하면. 그럼 2.0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이 전교 1등이 내신 평균이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럼 내가 2.0이 나오려면 전교 몇 등을 해야 돼? 근데 전교 20명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교 20등까지 중에서 이 중에서 인문계열 학생들이 몇 명인가 한번 세어보세요. 2~3명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그 20등 안에 들어가겠냐고요. 그럼 일반고 가면 학점도 안 돼. 그 다음 인문계 학생들 기준으로 보면 수능도 안 돼. 그래서 애들이 축 짜고 들어가는 게 연대 논술제도예요. 수능 체제도 없잖아요.
그래, 내가 책도 많이 읽고 내가 이거 많이 했으니까 글 하나는 잘 써. 하면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서울대도 없고 고대도 논술이 없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자꾸 논술을 없애라고 그래요. 지금 추세가. 어디를 늘리라고 그러냐면 학생부 교과를 늘리라는 거예요. 학종을 늘리라고 얘기를 차마 못하니까 그냥 맨날 음악에 나오는데 학생부 내신 비중을 높여. 그러니까 내신 반영을 많이 하는 전형. 그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거든. 그쪽으로 자꾸 가라는 거예요. 근데 상위권 대학은 그걸 안 따라요. 상위권 대학은 그렇게 하면 전부 시골에 있는 학생들만 받으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중하위권은 오케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목동 강남에 있는 애들 우리 학교 들어오지도 않을 텐데 성실한 학생을 받자. 성실성의 지표가 내신이거든요. 어머님들이 잘못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애가 예를 들면 내신이 1.5야 2.0이야 라는 게 학교에서 판단할 때 얘의 학업적인 우수성으로 판단하실 것 같지만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학생부 종합에서는 내신은 성실성의 지표예요. 성실하다는 그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으로 갈 것 같으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안 그래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내신 순대로 다 학생부 종합이 학생들을 받는다. 뭐 그러면 학생부 교과하고 통합시키죠. 뭐하러 학생부 교과 전형 두고 학생부 종합 전형 두고. 왜 그러겠어요? 학생부 종합이라는 건 학생부를 종합으로 본다는 의미지 학생부에서 내신 반영 비중이 50% 이상 간다. 그런 건 없습니다. 어머님들이 생각을 이제부터 조금 바꾸셔야 될 때가 왔다. 시각을 조금 바꾸셔야 될 때가 왔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제 쭉 가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설명회를 가다 보면 제가 이걸 왜 이런 식으로 설명회 진행을 하냐면 어떤 설명회 가면 저도 이제 예전에 이렇게 대입 설명회 자, 몇 페이지 보세요. 또 책은 또 되게 두꺼워요. 자료집 이런 거. 자, 몇 페이지 보시면요. 거기 뭐 산출된 뭐 그게 뭐 숫자가 있거든요. 숫자가 자, 그 다음 페이지는 또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막 질리더라고요.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한꺼번에 말씀드리고 이제 데이터를 쭉 살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어머님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를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성대, 서강대, 한대는 그냥 학생부로 끝나요. 면접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대, 서강대, 한대는 얘네들은 내가 학교에 따라서 끝나버린다. 제가 말씀드렸죠. 학생부는 내가 열심히 한 흔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교육과정 편성은 누가 다 해요?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학생부에 세특이라고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세특을 내가 쓰나요? 선생님이 쓰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내 걸 안 써주면 여기 일반고에서는 3.0 넘어가면 세특 거의 신경 안 씁니다. 왜? 얘가 학생부 종합으로 좋은 대학 들어갈 거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에 힘쏟을 필요가 없잖아요. 누구 걸 힘쏟아야 돼요? 혹시나 3.0 이내에 있는 애들이 학생부 종합으로 가는 경우를 대비해서 걔네들이 열심히 관찰하고 잘 써줘야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애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러면 애들이 다 어떻게 해요? 수능을 알아서 다 가는 거예요. 수능을 알아서 다 가는 거야. 학교에서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어머님들이 이제 학생부의 중요성, 그 중에 내신의 비중이 생각보다 그렇게 세지 않다라는 거. 다른 것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내가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진로 선택 과목이라. 근데 그 진로 선택 과목을 누가 펼쳐놓는 거예요? 학교에서 펼쳐놔야 된다는 거죠. 없는 걸 내가 만들어낼 수 없다. 근데 하나고나 하늘고나 민서고는 5명 이상의 학생들이 원하면 과목을 설정해준다. 과목을 만들 수 있다. 그게 틀린 거죠. 자율동아리 만들듯이.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성대, 서강대, 한대는 제가 말씀드리면 요지는 뭐냐면 학교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내가 어느 학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성대, 서강대, 한대의 합격선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왜? 이 학교 기록이 내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 생활의 기록이. 그러면 서울대, 연대, 고대는 어떻게 가야 돼? 서울대, 연대, 고대 학생부 종합은 1단계가 서류입니다. 그죠? 그 서류가 뭐죠? 학생부 전체, 내신 비롯 이런 거 다 보는 거예요. 2단계가 뭐죠? 보통 1단계에서 3배수 아니면 5배수를 뽑거든요. 2단계가 뭐냐면 이제 자소서가 없어지잖아요. 면접인데 면접이 뭐냐면 제시문 기반 면접이에요. 고등학교 입시는 뭐죠? 자소서 기반이거나 아니면 하나고처럼 생기비 플러스 자소서 기반이거나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서울대, 연대, 고대는 일반 전형에서 어떤 식으로 보냐면 자기들이 문제를 출제를 해요. 예를 들면 수학과학은 수학과학 문제를 주고요. 그 다음에 20에서 30분간 숙고할 시간을 주고요. 그 다음에 10분에서 15분간 그걸 설명을 교수한테 하는 거예요. 이걸 구술 시험이라고 합니다. 구술 면접인데 사실은 구술 시험이에요. 필기와 면접의 절충된 형태입니다.